네,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고양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1월 셋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체크 헤드라인입니다. 네, 교통 이슈입니다. 대곡 소사선 한강터널이 드디어 뚫렸습니다. 제2자유로의 행주산성 IC가 내년 초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드론택시 전용 이착륙장 후보지를 고양시가 물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제 이슈입니다. 올해 고양시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43%나 증가했습니다. 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양시 정치권의 움직임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선대위에는 고양 초선 의원들이 포진을 했고요. 정의당 심상정 캠프 공동 대변인의 박한기 시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환 의원의 어떤 발언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경기도의 여러 산 중에 등산객들이 많이 몰리는 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곡 소사선, 정식 명칭은 서해선 복선 전철 개설 공사인데요. 한강 밑바닥을 통과해서 서울 강서구와 고양시 행주 내동을 연결하는 요 한강 하저 터널은 대곡 소사선 공사의 최대 난관이었는데 드디어 32개월 만에 성공적으로 끝나고 구멍이 시원하게 뚫렸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자, 사진에서 보시듯 그 하저 터널 관통식을 별도로 열 정도로 네. 정말 이게 힘든 공사였나봐요. 네, 한강 하저 터널 공사가 왜 중요했냐면요. 네. 원래는 공사가 이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는 시점이 원래는 올해 여름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름쯤에 국토부가 발표를 했죠. 공사가 늦어진다. 2023년 1월쯤에나 개통될 것 같다. 이게 사고가 없어야 된다. 사고가 생기면은 더 늦어진다. 예, 사고 수습하느라고 더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다행히 사고 없이 끝났다.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거죠. 그래서 이번 한강 하저터널 관통으로 서해선 일산역 연장 운행 전체 공정에도 이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실시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네. 2023년 그러니까 내후년 1월에 서해선 구간과 동시에 개통할 것이다. 일산역 연장까지도 무리 없다. 제2자유로의 행주산성 IC가 하나 새로 생긴다는 뉴스입니다. 예, 행주산성 IC는 행주산성 먹거리촌 있죠? 네. 예, 거기를 지나는 도로가 이제 행주로라고 있거든요. 그 행주로랑 제2자유로랑 연결시킨다. 이제 이 뜻입니다. 내년 초에 착공한다고 합니다. 네, 제2자유로 저도 자주 타는데요. 행주 IC가 생기면 우선 행주산성 먹거리촌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게 아주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행주산성 IC 서울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면은 IC가 하나 더 있어요. 강미 IC라고 있는데 근데 그 강미 IC가 그쪽이 좀 복잡합니다. 강미 IC로 빠지면 뭐 서정마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케아, 도래울 마을 나오는데 네. 그쪽에 인구가 좀 많다 보니까 강미 IC가 좀 항상 좀 복잡하거든요. 네. 붐벼요. 그래서 행주산성 IC가 만들어지면은 능곡동, 행신동 주민들한테는 교통 체증이 대폭 이제 해소될 것이다. 행주 IC까지 완성이 되면 도로망 구축에 정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양시가 드론 택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도심 항공 교통 수단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해서 UAM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드론 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5년 뒤쯤에는 아마 시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거든요. 어떤 특정 도시를 국토부에서 시범 도시로 밀어준다거나 투자한다거나 이제 아마 그런 단계가 올 텐데 고양시가 이제 그 단계에 맞춰가지고 타 도시에 비해서 좀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 이렇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나 보던 드론으로 택시 타고 다니는 이게 이제 진짜 실현되는 건가 참 기대가 되는데 고양시는 지금 어떤 준비하고 있는 거죠? 네, 고양시 장점이라고 하면은 도시 내 연구기관, 관련 연구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네. 하나가 대학이고 하나는 연구소인데 한국항공대가 화전에 있죠. 네. 그리고 정부 연구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또 대화동에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고양시랑 손잡고 드론 택시 활성화 사업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뭐 두 기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협약 주체가 이제 고양시지 않습니까? 네. 고양시가 이번에 협약을 하면서 뭘 하겠다라고 이제 좀 공개를 했는데 고양시 역할은 제일 중요한 게 드론 택시 전용 이착륙장 버티포트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 이착륙장을 어디다 만들지 그런 그 후보지를 좀 물색을 이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영역을 해야 돼요. 네. 예, 연구 영역을 통해서 하는데 그 연구 영역도 아마 내년 초에 이번 본예산에 이제 합류시켜서 내년 네. 초에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뒤에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대덕 생태공원 한강변에 내년 초에 개장할 드론 비행장입니다. 이곳이 드론 택시와는 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고양시의 드론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양시 주변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소거든요. 그리고 또 화전동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항공대 있고 그리고 거기 드론 앵커센터 지금 조감도 나가죠. 자, 요것도 내년도에 완공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같이 이제 고양시에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드론 택시 또 이런 미래형 교통수단이 상용화되는 내일을 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매물, 오피스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고양시문 경제면에서도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네. 실제로 고양시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한 것인가? 이거 좀 확인해봤죠? 네, 인기를 알아보려면 신규 오피스텔 그 청약률을 좀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몇 군데 찝어봤거든요. 올해 8월 풍동에 분양된 오피스텔이 약 16대 1. 그리고 8월에 또 힐스테이트 삼성역 스칸센 여기도 34대 1. 그리고 지난달에 분양된 고양 화정의 루미나 오피스텔은 30.54대 1.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런 경쟁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에 있는 기존 오피스텔, 이제 구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은 매매 건수가 어떤지? 1월부터 10월까지 고양시 오피스텔 매매된 건수는 총 1633건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이는 작년 동기에 비해서 건수 자체가 42.5%나 늘어난 이런 수치입니다. 그리고 구별로 보면은 작년 대비 매매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데가 일산 동구예요. 그래서 55%나 늘어났고 일산 서구는 35% 그리고 덕양구도 17%의 이런 매매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투자 품목으로서 매력이 높아진 이유, 이게 뭘까요? 자, 오피스텔의 그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이유가 그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아니다. 네네, 오피스텔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점이 세금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이 될 확률이 있는 거죠. 분양받을 확률이. 뭐 지역을 따지지도 않고 사실 그런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와 달리 중도금 대출도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등기를 한 후에 곧바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매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역 정치권 얘기인데요. 민주당 고양시 국회의원이 이제 3명이 모두 초선 의원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됐는지 간단히 이제 살펴봤는데요. 중요도 순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중요도 순이라면은 선대위 인선 안에서 1차, 2차, 3차로 발표가 이제 됐는데 그 발표 순서대로가 사실 중요도 순입니다. 자, 1차 인선안에 포함된 분 계신가요? 수행실장의 한준호 국회의원이 내 이름이 올랐습니다. 덕양에 계시는 한준호 국회의원인데 수행실장 하면은 후보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후보의 사적 영역까지 계속 담당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한준호 의원이 그 직전까지는 원내 대변인도 했었고 최근까지는 경선관리위원회에서 일했는데 굉장히 이제 민주당에서 잘 나가는 초선 의원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인선안에 포함된 분 누구시죠? 홍정민 의원이 2차에 포함됐는데 홍정민 의원은 이미 이제 경선 때부터 이재명 후보 대변인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부름을 받은 것이죠. 네, 자, 세 분 중에 한 분 이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이용우 국회의원은 뭘 맡으셨죠? 이 3차 인선안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자리가 이제 모두 다 빠지는 사람 없이 다 현역은 다 이제 캠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용우 의원 하면은 경제통 정책통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갖춰져 있는데 정책본부 부본부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준호 의원이나 홍정민 의원은 좀 요직이라면은 이용우 국회의원은 약간 요직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3차까지 가면 요직은 아니라고 해야겠죠. 네, 하지만 또 이용우 국회의원은 그 경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책들 중에 그 이재명 캠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차용하는 정책들도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에 이어서 정의당 얘기를 좀 이제 해봐야겠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선 캠프, 캠프 이름이 독특합니다. 심상차는
선거대책위원회, 고양시 시의원, 박한기 시의원이 공동 대변인을 맡았네요. 네, 맞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고양시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있는 그 시의원들도 그 캠프에서 이렇게 요직을 지금까지 맡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도 박시동 시의원이 그때 부대변인을 맡은 적이 있거든요. 박한기 시의원이 고양, 관산, 원신, 또 흥도동 여기가 지역구거든요. 이번에 어떤 역할을 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제 국민의힘을 정의당보다 후순위로 저희가 소식을 알려드리는 거는, 아직 선대위가 구성되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인사가 어떤 직책을 맡았다. 이제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반면에, 고양 지역 조직위원장인 김영한 전 국회의원이 요즘에 한창 이제 좀 주가를 올리고 있는데 발언이 좀 눈에 띄죠. 네, 맞습니다. 김영환 위원장은 그 당내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으면서 좀 나름대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 그가 이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민의힘 당직자 전원이 그 일괄 사표를 제출하자라고 좀 이런 발언을 해서 언론의 화제를 좀 집중시켰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국민의힘은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분이 어떤 역할을 이제 맡게 될 것인지 네. 이분의 역할에 따라서 대선 캠프 현재 인사들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은 싹 갈아치울 것인지 예. 이게 이제 어떤 결단을 할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미묘한 타이밍에 이 김영환 의원의 발언은 이제 쉽게 말해서 새로 뽑힌 윤석열 후보가 좀 마음껏 이렇게 선택권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판을 좀 깔아주자라는 이런 의미로 그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이런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 윤석열 후보한테 힘을 실어준다. 맞습니다. 혹시 자기도 갈릴까봐 먼저 선수 친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당직자 갈자라고. 네네. 예, 아무튼 선대위가 출범하면은 저희가 잘 체크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한 해 경기도에서 등산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산은 어디였을까? 최근 경기도가 경기도 내 주요 산 50개를 선정했어요. 그 산을 오가는 유동인구를 파악해 봤는데 통신사 기지국을 통해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활용했으니까 좀 굉장히 정확한 네네.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1등이 어딘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경기 남부에 있는 산이 아닐까 추측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1위는 수원에 있는 광교산이 1등입니다. 예, 작년에 무려 5,292만 명이 찾아갔습니다. 진짜로요? 네. 기지국에서 그렇게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이어서 또. 예, 그 다음이 안양에 있는 수리산, 그 다음에 성남 불곡산, 남양주 천마산, 광명에 있는 도덕산, 네네. 이렇게 5위, 탑5. 네네. 예, 이 중에 남양주 천마산만 한강 이북에 있네요. 아, 예. 그 중에서 경기 북부에 있는 산만 좀 따로 뽑아서 또 가까이 있는 산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게도 뽑아봤습니다. 고양시하고 가까운, 그나마 가까운 쪽 산을 알아봤는데, 주로 남양주하고 우정부 쪽에 몰려있더라고요. 네. 강원도랑 가까우니까 산이 많죠. 네네. 예, 1위는 우정부 남양주에 걸쳐있는 천마산이 1등입니다. 네네. 예, 아까 경기도 전체 4등이었으니까. 네네. 예, 천마산 다음이 수락산. 네, 의정부에. 예, 수락산도 인기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1등으로 예상했었는데 2등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천보산, 황금산, 소요산 순이었습니다. 자,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50개 주요 산 중에, 아니, 우리 고양시의 자랑, 북한산은 왜 빠진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산이 주요 등산로가 서울 행정구역에 있어요. 아, 진입로가 거의 서울이니까. 예, 그래서 뺐습니다. 이제 포함됐다면 당연히 1등이었겠죠. 예. 아예 조사 대상에서 빠진 거네요. 예, 50개 주요 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순위권에 없었고요. 대신 이제 도심 굴림공원에 분류된 산 중에 일산에 있는 정발산 자료가 확인이 됐습니다. 정발산은 거기 포함됐거든요. 네네. 작년 한 해 무려 4,66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경기도 이제 1등인 광교산, 아까 광교산 1등이었다고 했는데 네. 거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여기 이제 정발산이 근린공원으로 분류되면서 이번에 순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학교와 인접한 곳에 그 방사선 차폐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이 들어서는 문제로 그 서정초 학부모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었던 이 문제가 5년 만에 이제 법적 그 결과를 통해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차폐시설이 못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고양시와 학부모들이 승소하는 걸로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소아청소년 가족 건강을 위한 진료 외길을 걸어온 유용우 한 의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아서
고양신문 마을속과 손을 잡고 무료 어린이 한방치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비염, 또 성장통, 그리고 피부질환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 3명의 치료비를 후원하는 행사인데요. 마감은 이달 21일까지고요. 고양신문 홈페이지에서 사연을 담아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고양 바람느리길 걷기 축제가 즐겁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과나무 치과병원의 후원으로 열리는 고양 바람느리길 축제는요, 고양신문이 15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 시민 축제인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참가 인원을 499명 이하로 이렇게 제한했지만, 오래간만에 고양의 가을길을 이웃과 함께 걷는 행복한 시간을 즐겼습니다.